11월 달에 선거가 있을 텐데 이재명 대표 선거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15일, 25일. 15일, 25일 두 개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라도 당선 무효용이 나와서 피선거권이 박탈될 가능성이 있으면 물론 3심까지 가야 됩니다만 야당의 투쟁의 강도가 더 세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거기다가 이게 명분을 준 거죠. 예. 아니 이게 자기들 잘못은 다 덮고 드러난 것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대통령이 그러면 공정과 상식을 얘기하고 대통령 취임식에서 뭐 반지성주의를 비판도 하고 막 그랬던 거 아닙니까? 뭐 반지성주의와 관련돼서 가장 반지성적인 정부 아니냐 이렇게 나올 때 반박할 수 있겠어요? 두 번째 토크는 김건희 여사의 불기소 후폭풍입니다. 이럴까요? 이게 그냥 단순한 뭐 사랑이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불기소 후폭풍이 이 전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요, 야 이거는 뭐 사법 정의가 사망한 날이라고 하면서 원외 집회도 예정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지난 17일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모두 무혐의 처분을 하자 이게 후폭풍이 거셉니다. 알고 보니 압수수색 한 번 안 했지 안 했느냐였던 거고 또 검찰은 또 혼돈이 있었어요. 아니다 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코바나 컨텐츠에 대해 했던 걸 했었는데 기각됐다라고 주장한 거였고요. 결과적으로는 한 번도 압수수색 한 번 없이 수사가 종결됐다는 건데 검찰이 4년 6개월이나 수사를 끌면서 뭐 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뭐 수사와 관련된 거 잘 모르고 뭐 법리도 제가 잘 모르니까 조심스럽긴 해요. 일단 제일 잘 모르는 영역인데 이렇게 시간을 끌 일이었는가? 검찰이 너무 눈치를 본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다른 건 모르겠지만 야당이나 일각에서 검찰이 로펌이냐, 김건희 여사 변호하는 로펌이냐 이런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걸 또 자초한 측면이 좀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정치인들은 세 가지 영역 허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게 있고 법적인 게 있고 도덕적인 게 있어요. 뭐 도덕적인 건 차치하더라도 일단 정치인들은 법적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갖고 대응해야 되거든요. 그 정치적 기준이죠. 야당 입장에서 보면 아니 다 좋다 그래 김건희 여사는 불기소했어. 또 디올 빼고 무혐의 처리했어. 그런 상황에서 조국 장관 2년형을 때렸고 대법원 판결만 남았고 이재명 대표 수많은 기소 재판 진행되는데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전에는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 찍었던 사람들은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래갖고 야당 사람들이 막 비난을 하면 그걸 다 수긍하면서도 속으로 한켠에는 그래도 뭐 이재명 안 된 게 어디야 이런 말을 마음을 좀 가졌을 수 있어요. 속으로 말은 안 하더라도 그전엔 말도 했지만 근데 요즘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래 뭐 야당은 좀 억울도 하겠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이 조치에 대해서 법리를 떠나서 야당 이재명 대표를 찍었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동의 안 할 거고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도 동의 안 한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치에 대해서. 그럼 뭐 대통령이 뭐 검찰총장 할 때 그 공정과 상식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뭐 공정을 떠나서 이게 상식적이냐 지금. 지금 뭐 대통령실에 지금 돌아가는 인사 문제라든가 조치 문제가 뭐 공정같이 무슨 대단한 무슨 뭐 높은 수준의 뭘 요구한 것도 상식적이냐. 상식적이냐. 왜냐면 게다가 공범은 유죄를 받았잖아요. 2심에서. 1심과 달리. 그래서 예. 뭐 그런 것도 뭐 억지로 이제 그 뭐 비슷한 사례인 사람은 뭐 주식에 잘 아는 전문가고 여기는 사실은 그런 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는데 이제 그런 것도 그런 판단들도 내부에서 있었지만 이거는 그 법원에 가서 우리 검사들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에 가서 한번 다퉈볼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정치적으로 더 낫을 가능성이 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후에 이제 뭐 11월 달에 선거가 있을 텐데 이재명 대표 선거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15일, 25일. 15일, 25일 두 개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라도 당선 무효용이 나와서 피선거권이 박탈될 가능성이 있으면 물론 3심까지 가야 됩니다만 야당의 투쟁의 강도가 더 세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거기다가 이게 명분을 준 거죠. 예. 아니 이게 자기들 잘못은 다 덮고 드러난 것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대통령이 그러면 공정과 상식을 얘기하고 대통령 취임식에서 뭐 반지성주의를 비판도 하고 막 그랬던 거 아닙니까?
뭐 반지성주의와 관련돼서 가장 반지성적인 정부 아니냐 이렇게 나올 때 반박할 수 있겠어요? 지금 이런 게 그러니까 뭐 그런 면에서 이번에 뭐 한동훈 대표도 법무장관까지 지내고 검사까지 한 분이니까 국민 눈높이 얘기를 자꾸만 했는데 그래서 그 법적으로 그럼 할 수 없는 것도 하란 말이냐 뭐 이렇게 반박할 수 있지만 근데 그런 점에 대한 그 정부적 판단은 좀 아쉽죠. 법적으로 할 수 없는 건지에 대해서도 의문인데 그간 윤 대통령은 대선 때 이재명 대표와의 토론 문제에서도 그렇고 이 문제가 나올 때마다 항상 항변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에 그렇게 탈탈 털었는데도 아무것도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고 공소시효가 다 지난 이야기입니다. 공범도 무죄가 나온 거였습니다. 이것이 그동안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김건희 여사의 방어 논리 주 3개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3개가 다 무너진 거예요.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습니까? 포괄일주가 돼갖고 여전히 공소가 가능해져 버렸고요. 두 번째, 탈탈 털어졌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알고 보니까 김건희 여사 집이나 김건희 여사를 대상으로는 압수수색을 하나도 한 게 없어요. 강제수사를. 세 번째, 아니 공범 무죄 나오지 않았습니까? 2심에서 무죄 나와버렸어요. 그 항변 논리가 다 사라진 상황에서 야 절대 법어가면 안 돼. 검찰에서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무혐의를 해버리니까요. 불기소를 해버리니까 이게 전 법리는 잘 모르겠고 지난번에도 이 관련돼서 이현석 검찰총장이 자기 임기 끝나기 전까지 마무리하겠다. 그리고 반드시 대면 조사를 하겠다. 서면 조사 안 된다. 얘기를 했고 그렇게 된 거면 그때도 조사를 받으러 갈 때 이렇게 디올백은 무혐의 처리고 도이치모터스는 불기소 할 거라면 내용이 이렇게 나올 거라면 형식이라도 검찰청에 가서 포토라인에 서서 그렇게 조사를 받는 모습을 보였다면 어땠을까? 근데 그때도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했고 그런 게 뭐 과거에도 있을 수 있다. 이제 그거 아닙니까? 윤 대통령도 나도 과거 그렇게 가서 한 적이 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불기소니까 저는 뭐 그런 점에서 검사들은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농단 사건 때 뭐 적폐 수사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저는 뭐 법적인 건 모르지만 직권남용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지 몰랐어요. 사실 그 사문화돼 있었던 직권남용이라는 걸로 문제가 쌓여있던 그런 건 거의 처벌하지 않던 건데 직권남용, 업무방해 이런 걸로 수많은 사람들을 기소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기소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도 만일에 정치적으로 굳이 아까 말한 대로 이걸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으면 정적으로 이걸 기소할 수도 있는 거죠. 그때도 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국정농단으로 재판에 해부됐는데 뭐 양수대 대법원장도 무죄 나오고 뭐 얼마나 많은 무죄가 나왔습니까?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제가 인상 깊었던 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총장 청문회 할 때 그때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물었던가 그분 판사 출신이니까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검사가 되고 나서 직권남용 우리 윤석열 검사가 직권남용으로 기소한 게 몇 건이냐. 그러니까 몇 년도부터 90년대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몇 건 안 돼요. 몇 건 안 돼. 그거 쭉 안 했지. 그리고 그때 와서 그냥 쭉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거 지금 사실 아까 말한 머지 쌓인 사문화된 거 탈탈탈 털어갖고서 이걸 한 거 아니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묻는 거죠. 그런 기준에 맞춰서 그때 조국 딸 문제 장학금 문제나 입시 문제 가지고 그때 막 압수수색 들어가 그런 정도까지는 몰라도 누가 봐도 이거는 조금 공정하게 수사했다. 그렇다. 그러니까 그런 형식적으로도 그런 얘기를 할 수가 내용적으로도.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이 여론은 불기소하고 나서 여론은 좀 더 안 좋아질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이제 활동할 거냐라는 문제와 관련돼서 보면 그런 면에서 이제 이 공동 창업자다 이제 김종인 표현도 그렇고 나왔는데 활동을 하려고 그러고 그럴 텐데 이제 그러면 그럴수록 여론이 우선 보수 언론도 지금 굉장히 싸늘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계속 보면 요구도 굉장히 세져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동력을 얻을 수가 있죠. 오히려 그렇게 나오면 조금 더 한동훈 대표적으로 힘이 갈 수 있죠.
그래서 이 무혐의 처분이 나오자마자 이제 민주당은요, 이제 바로 또 탄핵 카드를 다 꺼내 들었습니다. 검찰총장,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 사실은 이분은 이제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이 없죠. 네. 예. 그런데 심우정 검찰총장, 그리고, 이정수 서울지검장, 그 다음에 담당 부장검사까지 모두 탄핵한다는 탄핵 카드를 또 꺼낸 상황입니다. 탄핵은 뭐 이미 검사들 여러 명을 탄핵한 상황이니까 네. 뭐 할 수 있을 때 검찰총장 탄핵은 우리나라 이제 헌정사 처음일 거고 헌정사 7번째라고 하네요. 검찰총장 예, 탄핵이요? 검찰총장 김대중 정부까지만 김대중 정부 이후로는 23년만이라고 하네요. 아 그래요? 그 전에도 있었어요? 네. 누가 있었습니까? 저는 잘 몰랐어요. 저도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검찰총장 탄핵이 있었어요? 시도가. 검찰총장? 나는 어쨌든 검찰총장 왜냐면 그 전에 아무래도 검찰총장이 그동안 워낙에 좀 이렇게 정부의 신현 노릇을 해오다 보니까 그 탄핵 시도가 좀 여론의 지지를 얻은 면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민주화 운동할 시절에요. 네. 근데 지금 의석수는 뭐 지금 압도적이니까 탄핵 자체가 지금 어려울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 아까도 말했지만 수사지휘권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검찰총장은 네.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있을 텐데 그런데 그런 이제 탄핵이 와도 그 동안에는 좀 민주당이 좀 심하네. 이재명 대표 수사했다고 어떻게 수사검사들을 다 탄핵을 하지 뭐 이런 게 있었지만 이번에 요건은 좀 그건 좀 그 저항은 좀 덜할 거예요. 이익이 충돌되는 느낌이 없네요. 그동안은 이재명 대표를 대상으로 한 아니 그 검사나 뭐 이해 충돌이나 인사들이었는데. 이거는 정치인들끼리 얘기고 국민들의 판단이 그러네요. 중요한데 국민들의 판단이 그 동안에는 뭐 이재명 그러니까. 대표 관련된 거는 본인 위해서 하는 탄핵으로 보였는데. 그렇게들 보이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안 찍은 사람들은 네네. 적어도 동의 안 했을 텐데 네. 이번에 이거는 이제 그러지 않은 사람들도 아 이건 진짜 좀 화가 난다. 뭘 검사들도 이런 식으로까지 눈치를 보면서 하냐. 네. 뭐 이런 여론이 좀 있을 수 있죠. 실제로 그래서요, 지금 민주당이 11월 2일부터 김 여사 불기소 규탄 원외 집회를 계획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 법치 사망 선고일이라면서 맹 비판했는데, 이 대표가 내심으로는 반색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들려와요. 아니 이제 어쨌든 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은 이 사법리스크를 정책으로 돌파하기 때문에 여론전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론전에서는 유리한 환경이 있죠. 어떤 1심에서 어떤 판단이 나오더라도 야 그리고 이제 판사들도 그럴 거 아닙니까? 야 이건 뭐 이런 분위기에서 자기가 속된 말로 총대 메고 내가 그렇게 법리에 검사들도 저렇게 하고 다 하는데 이럴 수 있다. 그러니까 분위기 자체는 근데 만일에 이번에 검찰이 기소를 했다. 그러면 제일 겁먹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겠죠. 그러니까 네. 야 이거 뭐 영부인도 여사도 이거 기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건데도 기소를 했는데 네. 그러면 뭐 법원은 영향 안 받겠냐? 눈 딱 감고 우리도 이거 그냥 법리에 따라서 하자 네.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은 여론전에서 민심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좀 힘을 얻었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네. 본인이 받고 있는 그 혐의 이거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할 거예요. 네. 당선 무효용 아래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더 이상 좋을 수는 없는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김 여사에 대한 상설특검 이야기도 힘을 받겠네요. 상설특검은 뭐 제한적이니까 제한돼 있는 거니까 상설특검으로 뭐 하기는 어렵고 상설특검에 대한 것도 그 뭐 특검법은 지금 뭐 계속 거부권 행사하니까 안 될 거라고 보고 상설특검도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 대통령이 결국 그 상설특검을 임명해야 되는데 뭉개면 뭐 특별히 이걸 강제할 수 있는 게 있느냐 이제 그런 게 있어서 다만 그냥 더 여론은 나빠지겠죠. 상설특검에 대한 또 추천과 관련된 것도 민주당이 또 변경하려고 하니까 민주당은 사실 상설특검이나 또 특검을 통해서 뭘 얻어내려는 것보다 요 상황 계속 거부하고 뭐가 있어서 숨기려고 그러고 막으려고 그러는 이 상황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계속 거부하는 모습 보여주는 게. 근데 특검 지금 잠깐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재발의가 11월 4일, 5일쯤에 한다고 해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 뭐 또 부결되겠죠? 그거는 뭐 친한계 일부가 다시 넘어오면 그건 뭐 장담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예. 이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 탄핵을 민주당이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법을 받아준다는 건
그건 뭐 쉽지 않으니까 저는 뭐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거는 뭐 친윤계가 아닌 분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민주당이 낸 이 특검법이 기본적으로 반헌법적 요소가 있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 네. 특검의 내용에 보면 이제 뭐 명태균 씨 관련된 것도 새로 추가가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국민의힘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특검에 모든 걸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건데 그걸 허용하겠습니까? 모두 다 특검이 돼버리니까. 아니 물론 이제 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보면 거기 빅샷들이 다 이름이 나왔잖아요. 뭐 그 명태균 씨의 네. 일방적 그렇죠. 주장이지나 자신의 잠재적 경쟁자 다 나왔지. 한동훈만 안 나고 다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걸 한번 일거에 보낼 수 있는 것일 수 있는데,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그 모든 사람들의 연합군과 싸워야 되는 것이고, 뭐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그걸 다 떠나서 네. 그건 좀 뭐 쉬운 선택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대로라면 여론을 등에 업고 김 여사 규탄 불기소 규탄 원의 집회가 굉장히 강해질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 김 여사를 표면적으로는 조준한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윤 대통령에 대한 퇴진 운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크겠죠. 뭐 그거는 우리가 다 예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지금 갈 거로 좀 다 예상하고 있는 거고. 네.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15일, 25일 전에 최대한 여론을 불지펴야 되는 거잖아요. 뭐 그거는 뭐 15일, 25일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에 대해서는 뭐 저는 지금 예측을 못 하겠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우선 15일, 25일 어떤 판결이 나올지도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그게 이제 그 불확실성이 계속 있었던 건데, 그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는 방향으로 가느냐. 예. 둘 다 당선. 그러니까 둘 다 뭐 유죄여도 뭐 그렇게 나올 가능성은 있죠. 예. 이미 그 영장 기각할 때도 작년에 뭐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 했으니까, 그는 금고형 아래로만 나오면 되니까 벌금형 같은 게 네. 또 여기는 뭐 100만 원 아래가 선고법은 나올 수 있는 네. 거니까 그런 걸 기대하겠죠. 유죄지만, 그러나 당선 무효형은 아니고 피선거권 박탈도 안 되는 거니까 그거는 뭐 민주당이 완전한 정책 승리죠. 네. 이재명 대표에서 정책 승리고,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굉장히 몰리겠죠. 보수 진영 전체가 다 몰릴 거고, 그동안 만들어왔던 모든 신화가 깨지는 거고. 그러나 이제 둘 중에 하나라도 유죄가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이재명 대표 쪽이나 민주당은 이거 현실화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건 자체가 요거는 단순한 구조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일찍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안 그래도 대선 전에. 예. 안 그래도 조희대 대법 원장도 633 얘기를 했잖아요. 633 잘 지켜라라고요. 그거는 뭐 이미 깨진 지 오래니까. 예. 예, 그래도 그렇기는 한데요. 이 말씀은 많은 법조인들이 워낙에 이제 검찰 구형량이 거의 뭐 최고형으로 많이 나왔고, 특히 위증교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워낙에 양형이 좀 세다 보니까 민주당이 기대하는 시나리오는 현실적으로 나오기 힘들다라는 해석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건 뭐 제가 네. 뭐 말을 좀 아끼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법리를 잘 모르니까 지금 선거법 2년 구형한 것도 셌고, 네. 위증교사 3년 구형이잖아요. 예. 그런데 예. 요게 이제 그 선거법은 이제 2년 네. 그 구형에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나오면 일단 대법원 판결까지 가야 되겠습니다만 당선 무효형이 되는 거니까 네. 그거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만 제가 그때도 두 가지를 계속 일관되게 지금 그 민주당에 우려를 해본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첫째는 이거 양형을 다퉈야 될 문제 같은데 유무죄를 다투고 있어서, 유무죄를 다투고 있으면 일단 반성하지 않는 거,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양형에서 유리할까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 양형이라는 건 내 인정하고 다시는 안 그러죠. 내 잘못했는데 앞으로 이러지 않는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양형이 유리할까? 만일에 유죄면 양형에서 불리한 거 아니냐. 차라리 뭐 무죄면 몰라도 그런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시 이재명 대표 리스크에 종봉격인 사람들이 다 구속돼서 중형을 받았는데 이재명 대표에게 책임을 안 물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저는 그냥 법을 모르는 사람에서 두 가지 상식적인 얘기, 그 얘기가 저는 민주당이 좀 부담스러운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은 있죠. 하지만 양형을 포기하고 정치를 선택하신 것 같은데, 이 여론전에서 용산이 자꾸만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도와주는 모양새를 떼고 있으니까 그의 선택이 꼭 틀린 것만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전 검찰도 그렇고 판사도 그렇고 다들 이렇게 여론의 영향을 이렇게나 받는다라는 게, 근데 나는
요즘 재판을 가보잖아요. 정말 놀란 게 분명히 제 사건이었는데 법리에 따라서 A가 원고가 아무런 입증을 못했어요. 그러자 판사님은 빨리 재판을 끝내려고 하고 있었어요. 증거 없지요? 라고 했는데 원고들이 합심을 해서 어디 인터넷 업체를 통해서 조그마한 우리가 피해를 입었다라는 뉴스를 내보냈거든요. 판사님이 바로 그 다음에 기일을 계속 잡고 원고가 입증하고자 하는 거에 최대한 협조해 주더라고요. 요즘 판사님들이 이렇게까지 신경 쓰는구나. 저는 뭐 그 말은 뭐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뭐 판사들이나 검사들이 당파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든가 여론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거나 그렇게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체감하고 있어요. 하는 사람으로서. 변호사로서. 예, 저는 체감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왜냐하면 판사 개인 문자로도 문자가 오는데요. 법조인들이 얼마나 겁이 많은 사람들인데요. 설마 예. 뭐 진짜 그러게 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